안녕하세요. 전령사TV 시청자 여러분, 무령신녀입니다. 오늘 제가 갖고 온 컨텐츠요. 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꿈 얘기를 하는 게 꺼려질까요? 왜 이렇게 사연이 많아지는지 모르겠네. 여러분들이요, 간밤에 잘 주무셨어요? 여러분들은 꿈을 얼마나 꾸세요? 보통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매일매일 기억나는 꿈도 있고 아닌 꿈도 있겠죠. 보통 내가 어떤 꿈을 꿨을 때 기억이 남지 않은 꿈이라면 솔직히 개꿈이에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내 머릿속에 마치 내가 지난 밤에 꿈을 꿨던 일들이 내 눈앞에 실제로 있는 일처럼 정말 명확하게 보여지는 꿈들이 있죠. 혹은 기억이 남는 꿈이요. 그런 꿈은 보통 우리에게 어떤 걸 알려주기 위한 꿈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간혹가다 제가 듣는 이야기들이 뭐냐면 저 꿈속에서 이 일을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라는 데자뷰 같은 거, 혹은 예지몽이라고 하죠. 혹은 제가요 간밤에 이런 꿈을 꿨고 복권을 샀었는데요 꽝 됐어요 라는 이야기들 되게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들은 꿈을 꾸고 나면 어떻게 하세요? 제일 먼저 아마 꿈 해몽을 검색하지 않으실까요? 운세 관련해서 제일 많이 검색되는 검색어가 아마도 꿈 해몽 내지는 오늘의 운세? 정도가 아닐까라는 짐작을 조심스럽게 해봐요. 그런데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접하고 있는 꿈에 대한 상식 혹은 지식들 중에 잘못된 것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신가요? 예를 들면요, 몇 날 전에 저한테 어떤 손님께서 꿈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보셨어요. 제가 몇 날 전 간밤에 꿈을 꿨었는데 임신을 했던 상태였고 꿈에서 제가 막달이 되었었습니다. 검색을 해보니 그 꿈이 길몽이라고, 재수를 받는 좋은 꿈이라고 하기에 그 꿈을 저의 남자친구에게 팔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그 뒷이야기에 물어봤죠. 그래서 남자친구는 어땠나요? 라고 했더니 잘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배우기론, 알고 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세습 강신무거든요. 엄마한테 제가 전해 들어서 배우기론 아이와 관련된 꿈은 길몽보다는 흉몽이 많다라고 배웠어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눈앞에 2~3살짜리 꼬맹이가 있다고 생각해봅시다. 아주 어린아이죠? 그 어린아이가 얼마나 컨트롤 되세요? 솔직히 저도 아이가 있지만 둘이나 있거든요. 내 새끼여서 보지 너의 새끼였으면 그렇게 못 볼 것 같아요. 저는 세상에서 제일 존경스러운 분들이 유치원 교사예요. 제가 이를 봐봐서 알죠. 애 봐주시는 분들이 그렇게 존경스러울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저의 막내 아이는 진짜 말이 많은 편이거든요. 이제 많이 컸는데도 하루 같이 있으면요 귀가 쟁쟁쟁쟁한 것 같아요. 그런 어린아이들은요, 어떻게 놓고 보면 어린아이를 데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극히 제한적이죠. 저는 그런 꿈들을 흉몽에 가깝다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이분은 임신을 했던 상태라고 합니다. 아직까지 갖고 있던 아이니까 재수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속에 들은 아이는 어쨌든 근심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에게. 그거는 솔직히 제가 보기엔 길몽보다는 흉몽에 가깝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떤 근심, 걱정들, 내가 갖고 있었던, 눌러왔던 근심이나 걱정들이 곧 닥칠 것을 뜻하는 거기도 하거든요. 라면서 제가 그 끝말에 붙였죠. 혹시 남자친구가 그 꿈을 산 이후에 별일 없었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남자친구가 사업을 하는데 갑자기 직원이 관둬야 한다고 얘기를 했다며 굉장히 애를 먹었다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하게. 어땠나요? 흉몽이었죠. 그러나 우리에게 지식 전달은 임신은 길몽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생각보다 이런 꿈들이 되게 많아요. 꿈이란 건요, 여러분들의 어떤 집안의 족보의 내력, 이를테면 저희 말로는 뼈줄본형, 저줄본형이라고도 하고요. 조상의 내력, 혹은 나의 현재 상황 등등등등을 기반으로 사실은 꿈을 꾸기도 하고요. 내용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이를테면요, 내가 어떤 심리적으로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일 때문에 요 며칠 정말 위염이나 장염에 걸릴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요, 그 일들이 꿈속에서 나에게 되풀이 되기도 해요. 이런 것들은 심리적 기반에서 오는 거죠. 어떠한 의미가 사실 없을 수도 있어요. 무조건 좋은 의미의 꿈도 있지만 애매모호한 꿈들도 많고, 대체적으로 꿈이란 것에 어떤 의미를 둘 때는요, 여러분들의 어떤 상황이나 어떤 이런 현실들의 어떤 이유들이나 내가 조상 내력이나 내가 갖고 있던 어떤 과거의 어떤 연역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실 수도 있다는 걸 뜻합니다. 그럼 여기서 팁 하나 드려볼까요? 무조건 좋은 꿈에 해당하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라고 궁금하겠죠? 재수꿈은 누구나 궁금하잖아요. 저도 좋아요, 재수꿈. 첫 번째, 맑은 물에 관련된 꿈이에요. 맑은 바닷가 혹은 맑은 물에서 내가 목욕하는 거, 혹은 맑은 물을 마시는 거, 맑은 물을 맞는 거, 비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 맑은 물에 관련된 꿈은 재수입니다. 두 번째,
금부치 같은 거 있죠. 금으로 된 뭐 팔찌, 귀걸이, 액세서리 등등등등의 이런 금부치를 내가 얻거나 사는 꿈. 요것도 재수에 가까워요. 또한 뭐 세 번째, 화장실 가는 꿈이죠. 화장실에 가서 내가 시원하게 볼일을 봤어. 그러면 근심 걱정이 해소가 되는 의미가 돼요. 또 예를 들어서 내가 꿈에서 샤워를 하거나 때를 밀거나 막 정말 아주 꿈에서도 시원하다 할 만큼 이렇게 씻었어요. 이것도 나의 어떤 건강이나 질병 혹은 근심이나 걱정들이 해소되는 꿈들을 뜻합니다. 이런 의미들의 꿈들의 종류는 대체적으로 좋은 의미예요. 그러면 애매모호한 것도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요새 대세는 반려동물이죠. 어떤 것이든 여러분들의 꿈속에서 개나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이 나왔다고 칩시다. 나는 반려동물을 키우니까 당연히 좋은 의미로 보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꿈속에서 보이는 동물은 좋은 의미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화장실 꿈은 분명히 좋은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꿈에서 여러분들이 화장실에 갔습니다. 볼일을 시원하게 못 봤거나 혹은 뭐 화장실을 볼일 보는 와중에 내 몸에 뭔가 묻었거나 이런 의미가 된다면 그건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세 번째, 사람이 죽는 꿈이요. 분명히 사람이 죽는 꿈은 재수거든요. 그런데 왜 애매모호하냐? 이 꿈 속에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현실로 어떻게 죽었는지가 좀 참 다르거든요. 그 의미에 따라 의미가 참 많이 달라져요. 이런 것들처럼 애매모호한 꿈들도 분명히 너무 많이 존재를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할 게 바로 내가 꾸는 꿈이고요. 다른 사람 말은 못 믿어도 내가 꾸는 꿈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면 찾아보게 되잖아요. 정말 좋은 건요. 꿈을 꾸셨어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메모를 합니다. 기억을 하기 위해서. 그 눈을 뜨고도 기억이 나는 꿈이라면 분명히 메모를 해야 돼요. 눈도 저는 이렇게 실눈뜬 반가사 상태의 실눈뜬 상태로 메모를 하고요. 일어나자마자 꿈에 대한 해몽을 저도 찾아는 봅니다. 그러나 그걸 맹신하진 않아요. 찾아보고 그 꿈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다시 해석을 해봅니다. 제 나름대로. 그런 다음에 11시가 지나서 꿈을 풀어보게 되죠. 저도 모르는 거는 물어보게 돼요. 제가 15년이 넘어가는 만신이지만 저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보다 더 오래 하신 선생님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20, 30년 하신 오래 하신 선생님들한테 전화 걸어서 물어봅니다. 저도 그래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가까운 뭐 저 같은 무속인이나 점쟁이나 꿈해몽 하시는 분들 네이버에도 꼭 지식인에 보면은 이렇게 네이버 이렇게 검색창에 보면은 광고성으로 올리시는 분들이 아니라 지식인 같은 데도 이렇게 꿈해몽 하시는 분들 종종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있고요. 전문가에게 고견을 구하십시오. 제일 좋은 해석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자, 오늘 제가 꿈에 대한 얘기 여기까지만 간략하게 준비해봤는데 재밌어지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다음번엔 꿈해몽에 대한 2탄으로 조금 더 재미있는 꿈풀이를 좀 준비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가시는 길에 좋아요, 구독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여러분 안녕.